시켜요. 60명 정도라는 건 대단한 거죠. 우리가 꼭 영화 촬영하는 것 같은 거예요. 1박 2일이나 이런 예능 프로가 한번 나가면 스텝이 몇 명 정도 동원될까요? 한 100명 정도 동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동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스텝이 한 50명, 60명 동원시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스케일이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아이디어 미팅하고 작품 스케치하고 소품 준비하고 촬영 양선 불색하고 모든 걸 사전에 치밀하게 연출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작품 배경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 장면, 그다음에 자기 여동생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어떤 그 노는 장면,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마을에 어떻게 큰 소동이 벌어졌던 거. 이런 거는 충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가 땅하고 받으면 그건 지금 나이 먹어서까지도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하는데 이 사람 사진은 우리로 말하면 시골 풍경이죠. 근데 이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골 같진 않아 보여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시골 풍경에 대한 그런 걸 사진을 만드는데 어렸을 때 느꼈던 거 불안감, 갈등, 두려움 이런 거를 갖다 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사람 사진은 중립적이에요. 중성적이에요. 그래서 무표정하죠. 모델들이 무표정해요. 우리 사진 방송에서 추구하는 그런 거예요. 묻지마, 가만히 있어, 그렇죠? 고개를 숙이든지 뭐 딴 데 쳐다보든지 이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립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진 속에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현대인의 그 나약하고 무력한 거, 이런 걸 표현하려고 이 사람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도 그 패러디 한 사진이 많이 있죠. 패러디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패러디라는 거는 그냥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어떤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그걸 보고 자기가 어떤 영감을 받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시대에 나타나 있는 현대성이거든. 현대성.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지금 내가 이 현재에 받는 그 현대성, 얘하고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다는 거지. 동시대의 현대성들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얘가 볼리뉴 숲이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볼리뉴 숲. 김 대표님 가셨는데 볼리뉴 숲 가보셨습니까? 푹신푹신해요. 콘돔이야. 콘돔이 푹신푹신하게. 이 볼리뉴 숲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이 시대성하고 이 시대성하고 같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볼리뉴 숲이 만들어진 게 도시계획의 기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쵸?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느 기점을 두고 도시계획을 짓겠죠. 사통팔당 넓게 그냥 도로 땅땅땅 뚫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공공기관서부터 학교, 병원, 금융기관 다 들어가는 그 부지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는 공원, 빼뜨릴 수 없는 게 공원부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리고 자리를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공원부지인 거예요. 지금 공원부지 안 만들어 놓고는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에라가 났냐면 이때서부터 어떤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원부지 만들어진 게 역사성에서 보면 프랑스 파리의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리를 개조해라, 뒤바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큰 이유가 하나는 진짜 파리의 모습을 바꾸는 거, 깨끗하게. 산업 중심 도시였거든요. 파리는 산업 중심 도시였던 거를 상업 중심 도시로 바꿔라.
그게 하나의 이유였고 그 표면에 나와 있는 이유였고 숨겨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데모 진압을 이용해야 돼. 자기가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누군가가 또 데모를 할지 모르거든. 정권을 노리고 그걸 용이하게 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인가 영화 보셨죠? 네. 거의 다 보셨죠? 그 당시 파리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공장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모하는 모습도 나오죠. 골목골목마다 바리케이트 쳐놓고 데모하는 모습. 그러다가 진압군이 오면 타다닥 숨어버리면 골목 안에 숨어버리면 못 찾아. 그러니까 데모 진압이 어려우니까 파리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당 다 뚫어버리잖아요. 100m에서 200m 넓이로다가 그냥 따다닥 뚫어버리잖아요. 그쵸? 프랑스 파리 여행 가시면 구시가지 가면 미로같이 엮여져 있어요. 거기는. 신시가지는 사통팔당 따다닥 뚫어져 있지만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그렇게 파리를 사통팔당 뚫어놓고 현대성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뚫어놓고 어떤 게 나오냐면 전에는 그 골목길을 뭐 부부가 아니면 부모가 애를 데리고 뭐 산책을 거닐면서 오감, 우리가 옛날 시골 장터에서 그렇잖아요. 오감으로 만져보고 입어보고 먹어보고 맛보고 이러면서 장보고 이렇게 해왔던 거가 그 파리 뒷골목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뻥뻥 뚫리니까 파리 시민들이 어때요? 여가를 보낼 그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파리 사람들은 여가를 보내고 휴가를 보내는 거에 목숨 걸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데모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가지를 따다당 뚫어놨던 것이 거꾸로 데모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청원을 하고 막 난리쳤죠. 그래서 넓이 200만 평 되게 이렇게 볼륨의 숲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볼륨의 숲을 조성하니까 성매매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창녀들이죠. 매춘부고 콘돔 두께가 1m야. 콘돔 두께가 1m. 쌓여있는 콘돔. 콘돔의 두께가. 콘돔이요? 콘돔이 뭐예요? 쏘고 버린 콘돔의 두께가 1m야. 푹신푹신해,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회사원 학생들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일어난 거야.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방석이 그- 하는 소리인 줄 알아요. 신시가지로 변했으니까 어떤 모습이 됐겠습니까? 그전엔 그 골목골목에서 진짜 오감으로 장보고 뭐 거닐고 물어보고 뭐 아는 가게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케트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건이 이 길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가고 정찰제가 생기고 문화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시대성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쭉 걸어 나가서 볼륨숲으로 이제 산책을 하러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좌판 같은 거 있죠. 물건 이제 구루마에다 놓고 물건 팔고 이러는 상인들도 들어서고 이 안에서 매춘행위가 일어서는 거야. 그럼 예약은 또 어떤 얘기가 있냐? 제프월의 이야기 끝. 이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또 매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이 볼륨숲이 생기니까 이 시대의 현대에서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여기서 매춘행위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해보신 분, 여자분들은 특히나 그러겠지만, 경부고속도로 같은데 이런 데 보면요, 유난히 주차장이 넓은 데가 있어요. 넓은데, 승용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휴게소가. 그런데, 유난히 넓은 주차장인데, 그건 뭐냐면, 화물차들이 쥐었다 가는 데야. 여러분, 도심으로 들어오려면 화물차들은 뭐 몇 톤 이상은 몇 시 이전에는 못 들어온 데는 그 규정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그러니까 일찍 출발한 차들이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를 대놓고 쉬는데 거기에 커피 아줌마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야. 커피 아줌마. 우리도 그러잖아요. 등산로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약수터 이런 데는 커피 아줌마들이 있었잖아. 한 잔에 얼마예요? 그러면 그냥 한 잔 사 먹는데 커피 전부 얼마예요? 그러면 그건 매춘하자는 얘기지. 진짜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세요. 너무 디테일한가요? 아니, 한번 써먹어볼까요? 우리 저 동네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 봤어요. 거기에 매춘하는 여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 내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저기 가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매춘을 한단 말이야. 그냥 이 시대의 현대성하고 이 시대의 현대성은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이걸 보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패러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작가의 어떤 작품을 보고 거기에 어떤 영감을 얻었어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 작품을 보고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건 무슨 요새 신경숙 씨인가요? 작가 얘기 많이 나오죠. 나오죠. 거절했다고? 표절하고 뭐 여러 가지 했다고 그러는데 현대의 개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대로 촬영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요거를 보고 이러이러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노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개념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개념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념이라는 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상투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건 예술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유일무이하고 창조적이고 절대적이고 고고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만이 예술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어때요? 쓰레기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철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잘 것 없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술이 될 수 없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개념이거든요. 어려운 얘기지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그전에는 아주 유일무이하고 뭐 아주 진짜 창조적이어야 되고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그쵸? 그리고 작가가 직접 표현하고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현대는 어때요? 아니잖아요. 작가가 직접 표현하고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냥 조각품이라든지 설치품이 있으면요, 스케치해서 철공소면 철공소, 돌공장이면 돌공장, 이런 데로 보내요. 그래서 이대로 만들어 달라. 그럼 만들어 갖고 오면 지가 만들었대요. 자기는 그냥 생각하고 스케치한 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거밖에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딴 사람이 만들어 준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이 될 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거, 별볼이 없는 거.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현대미술이라고 이렇게 설치품 이런 거 가서 보면 저런 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셨을 거야. 말로는 못하지 쪽팔리니까. 큰 소리 못하고 자기 생각만 저게 무슨 작품이 될 수 있어. 저런 거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간혹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가서 보면 말은 못하고, 그치? 저런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현대에서는 그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작품 모방하거나 흉내내도 된단 말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영감을 내가 이러이러한 걸 얻어서 지금 이 작품을 만들었노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디나 무슨 리메이크하고 이런 거는 적인 거예요. 모방하거나 흉내내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 거를 그 시대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거 어떤 작품을 보고 내가 영감을 얻었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시대의 현대성을 갖다 들어 맞춰서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노라. 이런 게 패러디의 핵심인 거예요. 그냥 절대 모방하거나 흉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도 패러디 많이 했죠. 오피리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나요? 예. 하여간 섹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그쵸? 햄릿에 나오는 여주인공이죠.
나중에는 꼭 꽂고 자살했잖아, 돌아다니다, 그죠? 이런 그 오피리어가 죽은 거, 꼭 꽂고 죽은 이런 그림을 그린 작가들이 몇십 명이 되죠. 몇십 명이 되는데, 크루도슨도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고 자기도 이렇게 오피리어를 만드는 거야. 제목도 똑같아요, 그쵸? 에드워드 호퍼의 그 햇빛 속의 여인이라는 거죠. 원타이틀 2001이라는 거고. 이거는 창문 속에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누드로 서 있는 모델한테 그림자가 생긴 거죠. 그죠? 그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이 창문 대신에, 그림자 대신에 거울로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내가 이런 작품을 구상했노라. 그런 얘기거든요. 크루도슨의 그 인위적인 연출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풍경 사진들인데, 이걸 보면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으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뭐 우주선이나 UFO가 어떻고 우주선이 나타나고 이런 공상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스틸버그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같이 물에서 가고 물에서 딱 가다 땅 위로 딱 올라왔다가 비행기로 나는 그런 자동차를 제가 설계를 했죠. 2학년 3학년 때 그냥 그림만 그려봤죠.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해보는 거다. 근데 지금 그런 자동차 뭐 비행기 배 있긴 하는데 완전히 잘 만들었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생각 저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쫙 UFO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있다가 어린애가 뛰어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그 빛을 보고선 쳐다보니까 금방이라도 UFO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찍어서 이런 사진을 만들 수가 없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를 있는 그대로 해서는 안 되죠. 이런 것 만들 수가 없죠. 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한눈에 딱 보면 어때요? 마을에 난리가 났죠, 그렇죠? 경찰관도 보이고 소방관도 보이고 불자동차, 뭐 저 멀리 부자동차, 경찰차, 뭐 담이 넘어가고, 그렇죠? 뭐 지붕이 막 떨어져 나가고, 어쨌든 상당히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을에. 자기가 어렸을 때 보고 느낀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걸 이렇게 재현을 한 거예요. 세팅하고 다 한 거예요. 이런 걸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착각 찍어서 표현할 수 있냐 말이죠. 없죠. 여기도 비계인 뭐 다저녁 때 노인 하나가 있죠. 요 도로 한복판에 서서, 이게 이제 주점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롱이에요. 사롱을 쳐다보고선 서 있어. 근데 어때요? 이 노인이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인의 그 어떤 외로움, 뭐 이런 거 쓸쓸해 보이죠. 다 그대로 연출한 거예요, 세팅해서. 그리고 마을에 이 스쿨버스가 하나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 운전수는 시동도 이제 안 끄는 것 같아요. 라이트 불빛이 그냥 그대로 비치는 거 보면. 그리고 손정등 하나 들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소녀 하나가 집안에서 있다가 신발도 안 신고 내복 바람에 뛰쳐나오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부모라는 게, 아버지라는 게 느끼겠죠. 아버지가 이제 일 끝나고 들어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소녀가 뛰어나와서 마주 나오는, 이런 걸 어떻게 찍을 수 있겠냐고. 그죠? 실제로 연출하고 이야기를 갖다 담아서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데 한 거 딱 찍는 거예요. 그게 현대사진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찍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 그죠? 표현하고 싶은 게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대로 가야 되겠는데 현대성을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성 연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성 연출하지 않고는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한 컷 수십 장 찍어야 이런 얘기가 따다다다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